새 호걸들의 도움을 받고도 업신여기려는 동탁.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니 함부로 가벼운 행동은 하지 말게나. 조정에도 여러 가지 공론이 있을 것인데 장비 내가 어떻게 이토록 함부로 황제의 엄명을 무시할 때 무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중하고 상황을 생각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옳은 것이 아니더냐. 유비가 이런 말을 해가며 펄펄 뛰며 행동으로 옮기려는 장비를 말리고 있는 사이 앞송을 맡은 황제의 군대들이 노식이 머리를 풀고 죄인으로 앉아있는 함거를 앞뒤에서 호위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본 관우가 유비를 보며 탄식하듯 말합니다. 노중랑도 이미 잡혀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의 군대를 통솔하겠다면 지금 그곳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의지할 곳이 없을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른 마당에 우리는 차라리 탁곤으로 돌아가는 이만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관우가 그렇게 말하자 유비는 그의 생각을 존중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탁현으로 가는 길이 있는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길을 떠나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유비가 군사들을 통솔하여 탁현을 향해 진군에 가기 시작한 지 이틀이 못된 시각에 문득 그들이 진군하는 뒤쪽 산에서 알 수 없는 함성이 주위를 진동시키듯 울렸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관우, 장비, 두 아우들과 함께 말을 달려 함성이 들려오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 바라보니 관군과 황건적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관군들이 황건적 무리에 대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치자 황건적들이 상과들을 새까맣게 덮고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건적들이 들고 달려가는 깃발에 청궁장군이라고 쓰인 글귀가 보이자 유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놈들의 군대를 통솔하는 도적이 바로 장각이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서 저들과 싸우자. 유비는 자기들이 지나가야 할 길을 가로막듯이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두 진영 중 한쪽이 자기와 두 의형제들이 모병의 뜻을 같이 하게 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도적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들의 우두머리인 장각이 직접 끌고 다니는 도적대 무리라는 것을 그들이 앞세워 여기저기서 끌고 다니는 깃발에 쓰인 청궁장군이란 글을 받기에 그 싸움에 끼어들 충분한 이유가 더욱 확실해진 것 아닌가? 유비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흥분한 목소리로 참전을 외쳤고 이미 기세등등에 있는 관우와 장비 세호걸은 자신들이 통솔하는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려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장각이 황제의 명을 받고 노식의 군대를 대신 통솔하던 동탁을 무너뜨리고 흩어지는 군사들을 쫓고 있는 중에 그들을 향해 유비, 관우, 장비, 세호걸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해오는 군대와 좌충우돌하며 싸움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세등등한 유비와 관우, 장비, 세호걸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장각은 패배의 매운맛을 보게 됩니다. 장각의 군사들이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50여리를 달아났고 그 사이 세호걸들은 위험에 빠져 도망치던 동탁을 구해내어 함께 자신들 군대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호걸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동탁은 유비가 이끄는 군대의 진영에 도착해 안정을 되찾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어떤 벼슬자리에 있는가? 대뜸 상대의 벼슬이 무엇인가부터 묻는 동탁의 질문을 받은 유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아직은 백신이오. 유비가 자기들 모두 아직 아무런 벼슬자리를 갖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동탁은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오히려 지극히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백신은 관직이나 또는 공을 세워 명성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곧 평민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비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오자 성질 급한 장비가 흥분하여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먹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 인간이 나서줄 것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몸소나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 죽어야 할 형편에 놓였던 제 놈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적을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처럼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대체 우릴 어찌 보고 함부로 까불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나는 저 건방지고 은혜를 모르는 놈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이 솟구치는 분노를 풀 수가 없겠소. 악쓰듯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난 장비가 칼을 빼어들고 진영의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동탁을 죽이려 합니다. 동탁은 농서의 임조지역 사람이며 자는 중형으로 이때 직책은 하동의 태수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천성이 거만한 것은 물론 매우 방자하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이날도 세호걸을 몰라보고 평소 하던 행태처럼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맏형인 유비를 함부로 대한 행위 때문에 한 성지라는
장비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동탁에 방자하고 재수없는 행동에 꼭지까지 열받아 뚜껑이 열린 장비가 그를 죽여버리려고 한 것인데 그의 성격을 잘 아는 유비와 관우가 황급히 붙잡아 앉히며 말합니다. 저 동탁이란 인간은 조정의 명관인데 어찌 함부로 죽이겠다는 거냐? 그럼 저놈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저놈 수하에 들어가 그의 지위를 받고 있겠다는 말이오. 난 그 노릇은 죽어도 못하겠으니 두 분 형님들이 기어이 여기 남아 계시면서 저 재수 없는 놈의 지위를 받겠다면 그리하시오. 난 절대 못하겠으니 혼자라도 딴 데로 떠나버릴 거요. 장비의 강한 의지를 본 유비가 두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런 놈 때문에 우리의 결의를 무너뜨리고 서로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일이 이렇게 된 바야 우리 셋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게 좋을 듯하니 장비만 다른 곳으로 갈 것 없이 다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꾸나. 장비의 주장에 따라 세 사람은 밤을 도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주준은 그들 세 영웅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자 동탁과는 달리 매우 후하게 대접하며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를 맞아들였습니다. 주준은 그들의 군사들과 자기 진영의 군사들을 합쳐 다 같이 도적무리 우두머리 중 한 명인 장보를 치기로 합니다. 이때 조조는 황보승의 지휘를 받으며 장양을 치기 위해 곡양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준은 장보를 치기 위해 출장을 했는데 장보는 도적무리 8만여 명을 이끌고 산 뒤쪽에 진영을 세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주준은 유비를 선봉으로 삼아 그들과 대적하도록 하자 장보는 자기 부하인 부장 고승에게 말을 몰고 나가 싸움을 걸도록 지시합니다. 고승이 말을 달려나오자 유비는 한창 기가 살아 흥분해 있는 장비에게 나가서 그와 맞상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애초 고승은 장비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에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간 장비와 겨루다 채 두압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창에 찔려 말에서 고꾸라지듯 떨어져 버립니다. 고승이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자 유비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군사를 휘몰아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장보는 유비가 군사를 몰고 진격해오자 갑자기 머리를 풀고 칼을 치켜들며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장보가 요사스러운 잡수를 쓰자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고 우레 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많은 군마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본 유비는 급히 퇴군 명령을 내렸고 군사들은 크게 요동하며 어지러이 흩어져 결국 첫 진은 패한 꼴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본체로 돌아와서 주준에게 장보의 요사스러운 술수에 대하여 의논을 하자 주준이 유비에게 그 요사스러운 술수를 깨버릴 수 있는 계교를 일러줍니다. 장보가 흉한 요술을 쓰니까 내일 미리 대화되지. 그리고 양을 많이 잡아서 그 피를 준비해 놓고 군사들을 미리 산 정상에 매복시켜 놓도록 하시오. 거기서 기다리다가 도적 무리들이 뒤쫓아오면 높은 언덕 위에서 준비한 피들을 뿌리면 그가 부리는 술법은 깨져버릴 것이오. 유비가 주준의 지휘를 받고 물러나와 즉시 관우와 장비에게 각기 군사 1,000명씩을 데리고 산 뒤 정상에 매복하되 개, 돼지, 양의 피와 다른 부정한 것을 가능한 많이 준비해 놓도록 분부합니다. 이튿날 일찍부터 어제의 승리로 잔뜩 기가 사른 장보가 길을 휘날리며 군사를 몰고 나와 싸움을 걸었고 유비도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와 유비 두 진영의 군사가 서로 얽혀 한창 싸움을 하는 중에 장보가 다시 어제처럼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고 맑았던 하늘에 천둥이 치고 모래가 휘날리며 돌이 날리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덮어버리더니 거기에서 많은 군마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비는 곧바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가 달아나는 것을 본 장보는 군사를 휘몰아 그의 뒤를 쫓아 산꼭대기를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장보의 군사들이 막 산머리를 지날 무렵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의 복병들이 호포를 발사하며 일제히 부정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뿌립니다. 그러자 종이로 만든 사람과 지푸로 만든 말들이 공중에서 땅으로 무수히 떨어져 내리면서 힘을 잃고 불던 바람과 우레가 잦아들며 모래와 돌도 날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리던 요술이 깨진 것을 본 장보가 급히 퇴군하려고 할 때 정상 좌우에 매복 중이던 관우와 장비가 동시에 군사를 몰고 나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또한 등 뒤에서는 유비와 주준의 군대가 합세하여 일제히 그들을 쫓아 올라와 공격을 하자 결국 장보는
크게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비는 지공장군이라 쓰인 그들의 기호를 보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뒤를 쫓아가자 놀라 혼이 나간 장군은 마치 허공에 뜬 것처럼 말배를 차며 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가 정신없이 달아나는 장보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 왼쪽 팔에 명중시켰으나 그는 화살을 맞은 채로 양성으로 달아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는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는 자기 진영의 군사들을 지휘해 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황보숭의 상황을 알아오도록 했더니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황보숭은 도적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겼으나 동탁은 계속 패하기만 했기에 조정에서는 황보숭을 동탁을 대신해서 장각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은 뒤였고 그 대신 장양이 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관군과 대항했으나 황보숭은 7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합니다. 황보숭은 고향에서 장양의 목을 베고 장각의 관짝을 부셔서 육시효수하여 그 수급을 조정으로 올려보낸 다음 남은 무리들 모두에게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황보숭의 벼슬을 거기장군 기주목으로 올려주었고 황보숭은 노식이 유공무죄라는 것을 아뢰어 황제가 그를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 또한 공로가 있었기에 대남상을 제수받아 그날 곧바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육시효수란 가혹한 형벌의 한 가지로 이미 죽은 자의 시체에 차명을 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효수는 목을 벤 다음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이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주주는 군사들을 재촉하며 전력을 다하여 양성을 공격하자 형세가 위급해진 것을 감지한 적장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인 후 그 수급을 끌고 나와 항복했습니다. 도적 무리들에게 크게 이기며 항복을 받아내고 장보의 수급까지 확보한 주주는 여러 고을을 평정시킨 다음 조정의 첩보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첩보는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이나 보고이며 즉 승전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황건적의 잔당들인 조엉, 한충, 손중 등 세 도적들이 도적 무리를 수만 명씩이나 모아 장각의 원수를 갚는다며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노력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그들을 치도록 명했고 주준이 명을 받들어 공격을 하자 완성을 점거하고 있던 조응이 한충을 보내 상대하도록 합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주준의 명을 받고 완성의 서남각을 공격하자 한충이 자기 군사들 중 정예하다는 무리들을 몰고 새 호걸들과 맞상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때 주준이 몸소 일어나 철갑을 입고 말을 탄 정예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나가 곧바로 동북각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한충은 성이 함몰될까 겁을 먹고 다급히 서남쪽을 버리고 돌아서 퇴각하는 것을 본 유비가 뒤쪽에서 불의에 들이치자 도적 무리들이 크게 패하여 완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준이 군사들을 나누어 성을 에워싸도록 배치하였고 한충은 성 안의 양식이 바닥나자 사람을 보내어 항복 의사를 전했지만 주준이 받아들이지 않자 유비가 말합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평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항복을 권하고 항복해온 자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는데 공은 어찌 한충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에 이어 송견 등 삼국지의 여러 영웅들이 황건적을 척결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